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는 투자자들이 의문의 일패라고 해야 되겠죠. 미스터 마켓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예. 초반 그룹은 역시 눈치 보기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싶다가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죠. 갑자기 좀 밀리면서 지수가 크게 밀려난 상황들이고요. 예, 다시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들, 무역 전쟁 이런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밀린 상황인데다가 미국도 기술주가 큰 폭으로 어제 밀렸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가 밀렸는데요. 다우는 강보합권으로 끝났고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넘어서서 급락 수준으로 넷플릭스가 6% 밀렸던가요? 기술주들이 3%, 2% 다 밀렸었는데 사실은 이유 없이 하락했다면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건데 이유가 있었죠. 예, 청문회 이제 CEO들이 불려나가면서 과거에 선거 개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안감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것도 규제하게 된다면 불안한 거지만 그래도 이유를 아니까 괜찮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그런 거죠. 늘 차분하고 고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또 웃다가 오늘은 또 웃고 어제 또 뒤통수 쳤는데 오늘 또 손 내밀지도 모릅니다. 그게 시장이니까요. 예, 이야기들 분석하면서 대응이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도 장용혁 팀장님 만나서 시장 이야기하면서 마케돈 시작하겠습니다. 1부 출발합니다. 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편안할 때보다는 어쨌든 간에 흔들리면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투자자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어제는 어쨌든 사실 신흥국의 위기설, 특별히 통화가치 급락 이런 거였는데 그게 갑자기 오후 2시부터 어제 그러면 시작된 거냐? 그건 아닌데 그럼요. 심리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어쨌든 신흥국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데 예.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어제 오전장 잘 버텼는데 네. 오후장 들어와서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죠. 그때 참 재밌는 이 현상인데 어제 우리 시장 밀리니까 저만 하더라도 참 좀 아이러니한 일이 제 인도네시아 증시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네. 인도네시아 지수가 어제 4% 이상 장중에 빠진 어제 종가는 마이너스 3.7%인가로 끝났는데 인도네시아 이 주가 차트 보고 루피아 환율 보고 있더라는 거죠. 네. 20년 내 뭐라고 부르지? 20년 내 최저치 지금 1달러당 15,000 루피아 이런 기사들 쓱쓱 지나가고 인도네시아 증시 꽝꽝꽝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막판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거 메신저 쭈르륵 뜨면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답으로 도는 게 신흥시장 ETF 관련돼서 추정 물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한 800억 팔았어요. 그럼 800억 가지고 어제 시장을 20몇 피 밀어낸 거냐? 그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어제 좀 가볍게 오후장 들어서 이제 가볍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빠지는 이유를 이제 계속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흥국 통화 약세로 가고 신흥국 주식들 요즘 주가지수 안 좋았던 거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제 빠지는 시장에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쪽 얘기를 워낙 많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까지 이제 상승폭을 늘리면서 어제 6원대 올라서 끝을 냈는데요. 결국 1,120원대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물론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어제 외국인 현물 매도 800억대에 선물은 어제 또 2,000억 가까이 매수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1,140원도 본 마당에 1,120원 보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이겠습니까마는 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시장 보면은 요즘 제일 시세 좋았던 게 사실 제약바이오인데 어제 장중에 제약바이오 시세가 이제 장중에 무너지면서 어제 웬만한 차트는 다 어제 펜싱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밑골이 파란색으로 이제 밑골이 쭉 달려 있는 거죠. 예, 펜싱칼이라는 네, 펜싱칼처럼 네.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좀 약한 애들은 어제 음봉 길이가 꽤나 많이 늘었고 네. 좀 그나마 좀 버틴 애들은 펜싱칸으로 끝나고 어제
뭐 대부분의 시세 좋았던 종목들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간밤 사이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좀 뭐 소개 하나 해드리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7월달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 MOM 값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9.5%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뭐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 늘더라. 그러면 앞으로 무슨 얘기 할까요? 거봐, 달러 강세 안 된다니까. 뭐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고 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또다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9월 금리 인상이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지수가 뭐 크게 꺾인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거는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 뭐 주식 거래 하시면서 인도네시아 증시 틱 보고 있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큰 연속성. 어제 웬만한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비슷했거든요. 뭐 남아공, 란드니 뭐 다 비슷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쪽에서 대한민국이 공교롭게도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묻어서 밀렸던 시장.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뭐 큰 폭으로 돌아 나가는 것만 아니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소 좀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찍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은 많이 됩니다만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도한 하락도 아니었고 뭐 오늘 시장에서 연속성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속성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좀 가볍게 날려 빠졌던 뭐 이런 인식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렇죠. 그래도 예. 종목 얘기는 들고 왔으니까요.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저 차트 이상해요. 다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내 주식이 저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가는 대박인데. 그러니까 내 주식이나 저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 앞에 거는 아르헨티나 페소 가격이고요. 예. 뒤에 거는 터키 리라 가격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니까 통화 가치 하락이지. 그렇죠. 달러당 네. 페소 가격과 달러당 리라 가격이니까 이거는 페소와 리라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네. 약세를 찍고 있는 거죠. 그냥 쉬운 얘기로 원달러 1,000원하다 2,000원 간 효과랑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 물가가 어떻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는 IMF한테 손을 빌리는데요. 이 터키 같은 경우는 IMF한테 지금 손을 못 벌리죠. 일단 미국하고 등지고 있으니까 IMF가 돈을 내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거는 인도 지수입니다. 인도 주가 차트예요. 뒤에 거는 인도 루피 환율입니다. 앞 페이지하고 이건 공통입니다. 환율가 약세로 어마무시하게 찍고 있는 거는 공통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다르죠?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수출로 판로를 뚫어야 돼요. 근데 인도는요. 수출로 판로를 뚫는 게 아니고 뭐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많고 아직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내수로 해도 웬만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차이점은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피 환율 엄청난 속도의 약세인 건 공통사항인데 시장이 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것처럼 CDS 값이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죠. 그러니까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내가 돈 빌릴 때 가상금리를 더 줘야 되는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900bp면은요. 900bp면 몇 %예요? 9%입니다. 네. 9%. 네. 이게 가상금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둘은 우리도 뭐 방송에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분위기는 이 밑도 너네도 위험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CDS 값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좀 과도하게 시장 밀리는 이유에서 뭐 이머징 뭐 ETF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주가 차트 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제 20 몇 피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를 찾는 과정이었지.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연속성을 띌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퀘스천으로 남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터키는 갖고 있는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바깥에서 수혈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채가 지금 리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약세로 가니까 리라가 계속 약세로 가니까 달러 부채로 보게 되면은 부채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국 통화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대외 부채는 달러로 읽으면은 2배로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점점 다가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취약국들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도미노를 일으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분위기만 보면은 이건 연달아 도미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시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뭐 재정수지 할 거 없이 취약국들은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뭐 브라질 이런 데들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 재정 적자 나고 있는 상황인 건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저기 진짜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르헨티나, 터키 쪽하고는 여전히 격차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다. 근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번 9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실선으로 그렸어요. 네.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가이드예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가이드는 아마 한 10월, 11월 정도에 금리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실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뭐 거의 올리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럼 75bp 차이입니다. 우리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전한 달러를 바탕으로 2.5%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취약한 원화를 가지고 1.75%를 받으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 원화는 강세로 갈까요? 약세로 갈까요? 네. 약세 압력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얼마만큼 이 자리에서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이 있으니까 약세 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이머징 통화들이 워낙 죽어나다 보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원화가 또 선진국 통화가 아니다 보니 이런 우려감들을 더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대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50대밖에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0대 맞은 건 분명히 악재거든요. 근데 100대 맞을 줄 알았는데 50대 맞은 거는 또 호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50대 정도는 맞은 것 같습니다. 100대 맞아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 라는 해석 차이가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닝 증감률이 이렇게 빠졌으면 이거 뭐 악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읽는 시각들도 많은데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겠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밑이 로스가 아닙니다. 감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닝 증감률이 YOY 값으로 봤을 때 10%대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감익을 본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이드가 떨어지잖아요. 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로는 이 밑입니다. 어닝을 감익으로 보고 있는 상황, 예측치도 감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 번도 비싸게 거래된 적도 없는 이 대한민국 시장이 요즘 이머징 시장 흔들리다 보니까 뭐 반등 좀 꾀하려는 자리에서 어제 힘이 좀 빠졌는데 뭐 호재 아닌 건 맞지만 얼마만큼 대한민국에 더 악재로 녹여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존재할 거고요. 그 논란에 뭐 항상 최악만 고려하는 시황관을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렵다. 저는 뭐 시장 반등 뭐 지속될 거다라는 의견에 무게를 계속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그 상승 분위기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이제 어제 흔들림으로 시각을 바꾸실 이유는 아직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신흥국의 위기설이 사실 좀 불안하긴 또 합니다. 사실은 그냥 얘기 나올 때는 예. 항상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예. 원래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다가 줄어드는 국면에서 소위 뭐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양털 깎기 이런 게 이제 네.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죠. 물론 아닌데 정말 이번에도 그런 게 나타나느냐. 이제 신흥국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단 좀 과민 반응이죠. 그렇지만 조금 주의 깊게 네.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정도 하고요. 혹시 뭐 종목 찾기 이야기 오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어제도 종목들이 분위기가 썩 안 좋은 와중에 어제 플러스를 만들어냈거나 어제 좀 버텨낸 종목들이면은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되게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방어 컨셉에 대해서 이 수요도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점수를 얼마 전까지 이제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는 성장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2차전지 주식들도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네. 어제 장중에 시세가 있다 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합권에서 다 끝났어요. 약보합권에서. 뭐 그런 부분들 결국은 못 쳐올리고 어제 시장 분위기에 그냥 묻어서 탄성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더 밀린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탄성은 더 떨어질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럼 분명히 또 가치주 섹터나 좀 뭐 안정성 있는 쪽으로 아마 몰릴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게 통신주고요. SKT 22만 원 가격이면은 이건 뭐 거저입니다. 현 정부가 주는 최고의 투자 기회예요. 라는 의견을 이제 방송에서 말씀 계속 드렸는데요.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맞춰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죠. 통신주 주가하고요. 규제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한적 사업자가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또 비싼 요금제에 거부감 없이 쓰고 있는 국가도 드물 거예요. 예. 근데 규제가 나올 때마다 통신주 주가는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똑같았죠. 예. 공약이었으니까요. 일단 되든 안 되든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많이 녹아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규제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뭐 마지막 규제라고 얘기하는 보편요금제가 소위 말해서 2만 원대 요금으로 이 1기가 내놓으라는 건데요. 지금 통신사들이 먼저 다 내놨어요. 이게 33,000원 요금이면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33,000원이고 여기다가 선택약정 할인 뭐 25% 받게 되면 2만 원대 요금이거든요. 이런 요금제 지금 이미 다 내놨어요. 이름도 되게 잘 졌어요. SKT 기준으로 보면 스몰, 미들, 뭐 라지, 뭐 인피니티 뭐 이렇게 요금제도 꽤나 많이 단순화 시켜놨습니다. 근데 함정이 있어요. 조금만 더 내면 데이터량이 급증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 조금 더 내고 뭐 쓰지 뭐 이 알프값 증가를 굉장히 크게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 규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규제 얘기 나오면 통신주 주가는 떨어지는데요. 이 카드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규제가 사라지면 주가가 반등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규제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3G 전환할 때, 4G 전환할 때 이때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우리 곧 5G 갑니다. 근데 그거 지금 못 녹였죠. 지금 규제에 가려져 가지고 5G 기대감을 전혀 못 녹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뭐 시장에서는 다음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요금 규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원가 보상 비율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향후 지금 이렇게 3G만 구축할 때, 4G만 구축할 때 지금 5G 구축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만큼 돈 발라놓으면 그거 보상은 누가 해주냐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 이 규제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아예 다 어그러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요금 규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돈 되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IPTV가. 어제 CJ 헬로 기사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딜라이브 뭐 인수에 대한 얘기 돌리면서 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몸값 불리기로 보여집니다. 결국 팔 건데 IPTV 업체들한테 팔 건데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거죠. 싸게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통신사들에 있어서 IPTV는 이제 돈 되는 사업이 돼. 우리가 볼 때 몇천 원씩 내는 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한 달 있다가 요금제 낼 때 몇만 원 나온 거 보면 아유 많이 받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찬바람 불고 이렇게 되면 배당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SKT 기준으로 4.5%인데요. 성장성 포커스 맞췄던 퍼즐들이 조금씩 뭉그러진다라고 하면 뭐 22만 원대 말씀드렸던 SKT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네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전 주가에 비교해서 뭐 지금 갖고 있는 스토리에 비교를 해서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 이야기 오늘 처음 하신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통신주에 대한 시각, 관심권 영역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합니다. 네, 호재가 맨날 나오는데 만약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 그럼 그건 빠집니다. 악재가 맨날 나오는데 주가가 안 밀리고 버티고 있다, 그럼 그건 곧 오릅니다. 근데 어제 뭐 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 보시면 호재 나오는 건 없었어요. 근데 시장을 이겨내고 있었거든요. 내성이 높아진 시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증시 보고 있었던 거 일반적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소되는 그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악재 많은 시장에 어제는 비록 밀렸지만 최근 내성 높아진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엎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혁의 마켓 시그널 어제 변동성이 있어서 오늘 또 궁금하신 분들 많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